토니님의 네. 최첨단 라이프, 최첨단 그 삶이 최첨단은 아닌데 어쨌든 최첨단 커리어. 오케이. 뭐 그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최첨단 네. 커리어에 대해서 네. 그냥 한번 쭉 뭐 20년 전이니까 한 옛날 얘기라고 해도 되겠죠? 옛날 얘기죠. 옛날 네. 얘기부터 시작해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그렇죠. 거의. 그래서 이제 현재 오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저희 바이브 코딩 대학 구독자분들은 네. 사실 개발자분들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지만 비개발자분들 그리고 또 현업에서 좀 도메인 전문성 가지고 계시지만 개발 지식이 없으신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제 어쨌든 개발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세태가 어떤 뭐 생존권과 좀 직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 나눠보고 싶고 네. 세 번째로 이제 비개발자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또 역으로 또 기회의 어떤 장이 또 열린 것 같은데 입장이 많이 다르죠 사실 개발자분들과 그쵸. 비개발자분들이. 그래서 네. 그 두 섹터에 나눠서 좀 이제 토니님의 어떤 제가 토니님이라고 네. 네, 토니님의 어떤 조언들 듣고 싶고 네 번째는 사실 기업. 여기서는 사실 토니님께서 지금 반야 AI에서 만들고 서비스하고 계시는 제품이 네. 사실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이 코딩 환경을 이제 구축해주고 솔루션을 이제 납품해주는 그런 이제 코드 파일럿이라고 하는 뭐 지금 이름이 바뀔 거라고 네, 이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 중. 네. 그럼 지금 이게 뭐 금방 바뀌진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총판권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 관련된 업무가 좀 정확해지면 아마 조만간에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마음대로 지금 바꿔서는 기존에 나가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게 이제 좀 그러면 라인업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 라인업을 좀 새로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네. 어쨌든 이름이 바뀌는 건 시간 좀 걸리겠네요. 네, 뭐 바로는 아니고. 바로는 아니고 한두 달 정도 걸릴 한두 것 달 같습니다. 정도. 네. 그럼 이제 현재 이름 네. 코드 파일럿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 네. 기업들에게서는 이제 뭐 코딩 관련된 이제 어떤 솔루션이긴 하지만 어쨌든 AX 관점에서 또 이제 보다 보면은 또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업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다음에 네. 또 하죠 뭐. 만약에 모자르면은 네. 다음에 또 한 번 네, 더. 그러시죠. 안 모자라도 다음에 또. 알겠어. 감사합니다.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네. 모시고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감독을 봐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감독으로서 황 감독님 함께 자리에 네. 앉아주실 계시고 지금 저 카메라 기준에서 지금 뒤통수가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황 감독님 발음이 안 되네. 황 감독님도 아마 개발자셔서 의견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여기 마이크로 수음되고 있지 않지만 저 수많은 마이크들이 지금 어쨌든 수음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감독님을 중심으로 지금 세 개의 마이크가 사실상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물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네 가지 토픽 가능하다면 네. 뭐 짧으면 알겠습니다. 뭐 길면 뭐 잘라가는 걸로 하고 네. 이렇게 좀 말씀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우선 이제 몸풀기 네. 시간이죠. 아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네. 토니님 2005년이라고 하셨나요? 2005년부터 어떻게 보면 직장 비슷한 생활을 했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어떤 최첨단을 조치며 시작을 하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아일랜드 골웨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일랜드, 그러니까 영국 옆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한국이 아니었어요. 잠깐 네. 2002년 월드컵 때인데. 네, 맞습니다. 월드컵 끝나자마자 아일랜드로 가요. 아일랜드. 네. 제가 영국에 영국 있고 아일랜드 네. 또 뭐였죠? 하나 더 있는. 원래는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서 4개 왕국이 하나인 나라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일랜드, 잉글랜드가 제일 유명하죠. 맞다. 잉글랜드, 그리고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기억 안 네. 났어요. 네. 스코틀랜드, 그리고 그 약간 왼쪽 아래쪽에 있을 텐데 웨일즈가 있고요. 맞아. 그리고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왕국이 하나가 된 게 유나이티드 킹덤인데 지금도 그 공식 국명은 UK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나이티드. 근데 그 아일랜드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립하게 돼요. 근데 독립을 전부 다 하진 않고 영국이 위쪽 지방은 독립을 안 시켜줬어요. 북아일랜드라고 해서 거기는 공업 중심 도시거든요. 네. 그 걔는 알짜라서 독립을 안 시켜주고 남쪽 아일랜드만 독립을 시켜줬어요. 그래요. 그럼 네. 어쨌든 그 북아일랜드, 남아일랜드 어디 계셨던 거예요? 북이에요, 그러면? 전 남쪽에 있었죠. 남쪽에.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라 그래요. 여기는. 그렇구나. 네. 잠깐 근데 우연찮게 네. 일단 근데 어쩌다가 아일랜드, 남아일랜드 2002년에 가시게 된 거였어요?
그냥 뭐 처음에는 여행이었죠. 여행으로 갔다가 아일랜드를 왜 갔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간 이유가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확실히 그럼 효과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간 거죠. 네. 그리고 거기가 유럽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문화를 뭔가 좀 체험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갔었죠. 좋아 보여요. 좋아요 네. 보여요. 근데 이제 거의 눌러앉게 되죠. 거의 도합 4년 5년쯤 있었으니까 뭐 네, 오래 혹시 있었죠. 뭐 살림을 차리신 건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일단 뭐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네. 살다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걸 취미생활로 했었어요. 그때 취미였어요. 전공이 그쪽. 전공도 비슷하긴 하지만 전공이 완전히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는 아니었어요. 네네. 경영정보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프로그래밍 뭐 컴퓨터 이런 거 되게 취미였다. 좋아해서 그런 걸 이제 하다가 아는 친구가 이제 사업 제안 같은 걸 한 거죠. 아일랜드 친구가요? 네, 아일랜드 현지 친구가. 네네. 현지 친구들이 몇 있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아일랜드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앱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02년도면 앱이면 무슨 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앱이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야죠. 뭐 지금도 네. 웹은 뭐 네. 웹 애플리케이션이죠 기본적으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아이폰이 이렇게 뭐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이제 뭐 혼자서 만들었죠. 이제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2002년에 그러면은 가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사업 제안까지 받으신가 아니면 사업 제안 받은 몇 년? 그거는 좀 지나서예요.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 알게 되면서 이제 한 2004년쯤일 거예요. 2004년. 네, 정확하게 한 2004년쯤인 것 같습니다. 이때 네. 그러면은 그런 제안을 받게 되죠. 뭐 일반 그냥 뭐 홈페이지 만들고 이게 아니라 웹 네. 어플리케이션이었으면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 첨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 뭐 부동산 정보라던가 뭐 어떤 뭐 거기서 이제 렌트라 그러는데 월세죠, 월세. 네. 월세를 구하는 게 신문에서 구했어요. 오, 벼룩시장. 그것도 지역 신문, 벼룩시장. 벼룩시장 같은 네. 거. 그런 데서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이제 네. 웹 어플리케이션. 웹으로 이제 구현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었죠. 성과가 좀 어땠어요? 성과가 나쁘진 않았는데 그 경쟁 업체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도 그때도 있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웹 애플리케이션은 저희 말고도 하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뭐 결국은 성과가 있긴 했었는데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2005년까지 계셨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그 아일랜드의 생활 마무리는 뭐 자연스럽게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한국에 이제 05년부터 이제 돌아오셔서 또 어떤 또 2006년에 2006년에 네, 취업을 합니다. 음. 네, 그때 취업을 할 때 솔루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죠. 어떤 솔루션 회사인지. 처음에 다녔던 솔루션 회사는 기업용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ERP라고 하면 되게 쉬운데 그 당시에는 이제 ERP도 되게 생소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ERP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가 빠르고요. ERP 전체가 아닌 좀 특수한 부분의 ERP예요. 뭐 품질 관리만 특화되어 있는 ERP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랬구나. 거기서는 또 얼마나 계셨고 거기서는 좀 어떤 기술적인 좀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 회사는 어떻게 보면 뭐 한국에서 첫 직장이다 보니까 좀 기업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맞네요. 맞네요. 네, 기업 문화 다르잖아요. 많이 달랐겠어요. 네. 약간 적응하기도 되게 한국 사람이지만서도 그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은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 뭐 라떼 같은 느낌의 그렇죠. 예. 그런 네. 회사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가족 같은 회사가 옛날엔 되게 많았어요. 거기 뭐 백두혈통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요즘에 이제 MZ들이 가족 같은 회사를 비하하는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 당시에는 왜 보면 이제 조그만 회사들이 그 경영 방식 자체가 뭔가 끈끈함을 되게 강조했다고 해야 될까?
그렇겠어요. 네. 제가 08년도에 알바했을 때도요. 네. 저는 그때 단어를 뭐를 썼냐면 사장님이랑 네. 스피릿이 있냐 없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네. 주유수당 주장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허드렛 일이나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네. 이제 그 발생되는 요즘으로 따지면 교육하는 것도 다 시급 다 따져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없지. 불만 없이 네, 맞아요. 하고 그리고 네. 수습 뭐 기간 맞아요. 30 그래서 시급이 뭐 2,100원이었나? 뭐 근데 그랬겠죠. 그거를 이제 감당하고 이제 이 하나의 일원으로서 잘 자리 잡냐 그걸 스피릿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조가 돼가지고 네. 뭐 좋다 나쁘다는 좀 부차적인 걸로 네, 할게요. 네, 저는 네. 근데 그때 좋았어요. 저는 네. 그게 재밌었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저도 라떼가 돼버리네. 하여튼 그뭐 어떤 말씀이신지 저는 08년도에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그때 느꼈던 비슷해요. 그런 감성들이 네. 예, 06년이나 06년도에 08년도나 별로 차이 없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 이제 회사를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다니게 돼요. 근데 의외로 오래 안 다닌 이유가 좀 그 당시엔 좀 건방졌던 것 같아요. 아 누구나 건방졌던 것 같아요. 누구나 예. 건방졌던 것 같은 게 그 2년 차에 연봉을 25%를 올려달라는데 금방 올려주더라고요. 네. 네. 25%요? 네. 그 2년 차잖아요. 예.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만근 채우고 다음 2년 네, 차에는 그때 네, 25%는 네, 바로 올려줬다. 네. 네.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잠깐만 들어갈 때 적게 받아서 올려준 거예요? 아니면 성과가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신입 연봉이 대충 비슷했었어요. 네. 뭐 지금보다는 낮았겠지만 그렇죠.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25%는 네,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거 그러면 더 좋은 회사로 이거 어차피 다 하면 이 베이스로 더 올리는 거잖아요. 꼭 아직까진 건방지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사실. 그런가요? 예. 네. 아뭐 네. 혈기가 왕성하다 정도로. 네. 예. 그래서 이건 그러면 내가 또 그 옮기면 여기서 받았던 거에 또 다시 옮기면 또 올라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다녀서 이렇게 연공 서열을 올리면 세월아 내월하겠다.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오히려 자주 옮기는 게 이득이겠는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쯤 다니다가 2년 안 돼서 이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08년이 됐나요? 그쵸. 거의 08년이죠. 예. 네. 이직을 하는데 이제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하죠. 예. 솔루션 회사를 갑니다. 또 다른 솔루션사. 네, 네. 비슷한 걸 다루는 회사네요. 네, 비슷한 걸 다루는 좀 비슷하다 해야 되나? 그 약간 그 IT 업계라는 건 똑같은데 그 두 번째 회사는 좀 더 큰 회사였어요. 지금은 상장 회사인데 그때도 한창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죠. 어떻게 와서 면접을 보고 됐어요. 돼서 이제 옮긴 건데 그 회사는 하드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하드웨어가 기본인 회사였고 지금은 이제 뭐 조그만한 편의점을 가든 PC방을 가든 다 그 CCTV가 내부에 다 설치돼 있고 네네네. 그걸 24시간 녹화하잖아요. 네. 그거를 DVR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그 DVR의 핵심은 뭐냐면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게 그런 회사들의 기술인데 그 회사는 그 변환하는 코덱을 칩셋에 담아서 그걸 이제 자기네 장비로 만들고 파는 회사였어요. 뭔가 MPU 감성인데요, 요즘.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 회사를 좀 오. 한 1년 좀 넘게 다녔나? 네. 무슨 일 하셨어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거기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거기서 한 일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개발자인데 뭐 지금 생각하는 뭔가 핵심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고 주로 이제 검증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QC 네, 퀄리티 컨트롤 뭐 이런 느낌의 테스트라고 뭐 디버그하고 시제품 나오면 뭐 그런 걸 위주로 하는 일이 메인이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 약간 기술 지원도 있고 왜냐하면 주로 이제 고객들이 미국 회사였어요.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네. 거기 미국 회사니까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절 뽑은 이유가 아마 영어 때문이었을 거예요. 회사 외국계였어요? 아니에요. 외국계 그건 아니. 맞다. 네. 상장사라고 하셨지. 네. 지금은 상장사인데 그 당시에도 큰 회사였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였고 그래서 애매한 기술 지원, 약간의 기술 지원 영업
기업을 겸하는 개발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원가스는 확실히 그 많이 쳐줄 이유가 올랐어요. 있네요. 네. 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그 회사를 한 1년 반 거기도 마찬가지 그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2010년쯤 되셨을 거고 저는 사실 맞습니다. 지금 그 창업 네. 스토리가 이제 앞에 네.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언제예요? 전까지. 네. 이제부터예요 그러면은? 한 2개 회사를 더 다녀요 중간에. 그럼 우리 살짝 스킵해 볼까요? 네. 두 개 회사에 혹시 전부 어떤... 다 솔루션 회사고 오케이. 금융권 솔루션 회사도 한 1년 반 정도 다녔고 아 그럼 총 한 7, 8년 정도에 그러면은 네. 직장 생활이 직장 있습니다. 생활을 하셨었구나. 2012년 전까지 한 7, 8년 정도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회사들을 옮겨 다니다가 2010 몇 년이라 2012년에 창업을 하죠. 2012년. 네. 요것도 제가 기억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아니었던 걸로. 근데 맞아요. 그것도 국내에서 창업을 했는데 예. 되게 재미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그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어떤 창업 환경을 한국에 옮겨오는 그런 그 당시에 창조 경제라고 했나? 아, 지금 좀 생소한데 창조 경제 재밌다. 맞는 것 같다. 창조 경제라고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한국에 이제 정착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벌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투자 환경도 조성하고 오. 인큐베이팅, 뭐 엑셀러레이팅, 뭐 벤처 캐피탈 이런 걸 그때 이제 다 제도화했던 기억이 나요. 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서강대에서 뭔가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 있었어요. 링크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름 까먹었는데 2012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저기 당선되자마자 그 맞아요. 해년도네요. 네, 제가 맞아요. 그때 군대 있었을 때로 기억이 잘 나가지고.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막 투표하고 막 네. 기억이 났어요. 아 맞네요. 예. 그래서 그때 사업 중에 이제 실리콘밸리 견학을 포함한 교육 그런 뭔가 인큐베이팅이니까, 인큐베이팅 예.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네네. 근데 서강대에서 그거를 뭐 기술 경영이라고 해야 되나? MOT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술 경영 뭐 대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이제 사업을 맡아서 이제 선발을 한 거죠. 한 40명 정도를 선발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40명 선발해서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40명이에요? 40팀이에요? 40팀이겠죠. 40팀. 네. 네. 교육받고 네. 교육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요? 총 3개월, 4개월쯤 3, 4개월 정도. 네네. 그러고 그 한국 미국 다 합쳐서 한 4개월쯤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미국에서도 교육을 받고 미국 투자자들 앞에서 피칭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었죠. 그거를 전형적인 인큐베이팅 딱 맞네요. 아, 네. 근데 이제 뭐 약간 거의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 있었던 게 그때 네. 당시에.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교육을 받죠. 근데 교육하던 그 미국의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 에이전트라고 해야 되나 학교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여기가 좀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 뭐 드레이퍼 스쿨이라고 그래서 뭐 실제로는 드레이퍼 유니버시티라고 명칭이 돼 있긴 한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사설학원 같은 느낌. 팀 드레이퍼 아저씨 저는 그냥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저씨니까 유명한 팀 아저씨 생각에는 팀 아저씨. 대학교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지만 사실 약간 사설학원에 가깝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가 벤처 캐피탈 리스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싶었어요. 설립하고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연이 닿았는지 한국 그런 프로젝트를 그분이 그쪽 학교에서 따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서강대하고 진행하게 된 거였죠. 미국 가서 뭐 피칭하고 뭐 교육받고 연수받고 이러다가 거기서 이제 팀을 결성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 같이 간 분들이었어요? 아니면은 교육원에서 혼자였어요. 만나던 미국 사람들? 제가 같이 그 저랑 창업했던 친구는 그 교육생도 아니었고 한국 사람도 아니었고 그 학교에 일하는 친구였어요. 네. 뭐 어떻게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그게 근데? 저는 사실 그 뭔가 그 서구권에서 한 4,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뭐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 익숙하잖아요. 물론 그때 갔던 친구들 중에 뭐 미국에서 유학한 친구들 되게 많았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뭔가를 창업을 할 기회를 찾는 친구들이 꽤나 있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친구들도 이제 그 학교에 왔으니까. 근데 그런 졸업생 중에 학교 일을 한 친구가 몇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인솔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네. 터치가 그렇게 네. 이해했어요.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중에 유독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약간 꺼리낌이 좀 더 적었나 봐요. 그렇겠죠. 네, 적었나 아무래도. 봐요. 그래서 그냥 좀 어떻게 친해지게 됐어요. 네. 그 인솔하고 다닌 친구. 네. 그 친구 이름이 이제 가이 제이버라는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형 동생 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뭐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하다가 자기 이런 거 하고 싶다. 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친해졌으니까 자기가 뭐 하는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야, 이거 한번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냐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아이디어를 들으러 갔죠. 기숙사를 갔어요. 네. 학교니까 기숙사가 있습니다. 네. 기숙사에 갔다가 그 옆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온 로켓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옆에 있길래 친구 친하대요. 그래서 넌 뭐 하냐 했더니 자기는 로켓 만든대. 로켓 사이언티스트네. 그 당시에 이야. 2012년이잖아요. 예. 로켓 만든다는 거야? 뭐 로켓 만들어 보지 뭐. 쏘면은 뭐 어떻게 뭐 날라는 가나 보다 이런 생각 하긴 했어요. 파키스탄이 로켓 잘 만들어?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파키스탄이면 네. 네. 핵 그래서 보유국 아닙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이랬죠. 근데 같이 와서 이제 그 친구도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들은 게 뭐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 단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2012년. 네. 어허.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어허. 그러면서 이제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하려면. 네, 그 당시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참 듣다가 제임스 같은 거예요. 해보자 그랬죠. 뭔지 모르고 네, 그냥. 뭔지 모르게 해보자 하면 되겠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인공지능으로 그러면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였나요?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 거예요. 친구가 준 아이디어가 되게 웃긴 게 지금도 그 실현이 안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AGI 같은 거예요. AGI. 지금 얘기하면 그냥 쉽게 AGI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비스 만능 자비스. 맞아요. AGI였어요. AGI. 뭐 도메인 같은 거 있었을 거잖아. 뭐 어느 영역에서 그런 거 없었나요? 거의 다 되는 느낌의 I AGI라고 see. 생각하면 돼요. 원대했네요. 미래를 네. 내다보네요. 그때 만든 그 동영상도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 같은데요?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놓긴 했는데 네. 그 촬영팀을 고용했습니다, 심지어. 와우. 배우도 고용하고. 와우. 네. 뭐 유튜브 홍보 영상 프로모션 영상이라도 찍은 거예요? 네, 뭐 그런 셈으로 찍었죠. 오. 네. 유튜브는 그때 유명하지 않아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피칭할 때 쓰거나 뭐 투자받을 때 쓰거나 이러려고 만들었어요. 검색 한번 혹시 해봐도 됩니까? 검색하면 나오긴 할 텐데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제 계정이라서 아마 바로는 안 나와. 바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한번 네, 찾아보는 네. 거라 궁금하다. 네. 뭐 완전 본격적이었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약간 지금 생각하면은 거의 만능 자비스 같은 느낌. 그걸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해서 재밌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했죠. 네. 예, 사실 뭐 서로 뭐 급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을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사실은. 네. 2012년. 그래서 결과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뭐 좀 일화가 있다면 혹시 하나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았겠지만. 그리고 이게 약간 정정해야 될 게 제가 창업을 한 건 2012년인데 미국을 한 건 2013년일 겁니다. 오케이. 네. 창업을 한국에서 해놓고 인큐베이팅을 네, 네. 받으러 갔었을 네, 거니까. 네. 저도 사실 네. 거의 일치한 경험이 2015년, 16년에 네. 그렇게 있어요. 미국 간 건 2013년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2013년에 이제 원래 하던 일을 약간 뒤로 미룬 채. 원래는 사실 그걸 한 회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창업한 회사는 처음에 프로젝트가 경찰청 프로젝트였어요. SA?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건데 네네네. 그래도 경찰청에서 아직도 써요. 몇 살이셨어요? 이때 2013년이면 2012년 13년? 그러면은 아마 지금 나이로 생각해 보면 한 20대였어요? 29 아닌가? 30인가? 어쨌든 네, 어린 어쨌든, 나이인데 네. 경찰청 일을 어떻게 따셨어요? 그 첫 직장에 있던 그 팀장 그 형이 네. 약간 영업을 도와줬죠. 어. 그 형님이 거의 따온 거랑 마찬가지긴 해요. 그 계약 당사자였어요? 아니면은 계약 당사자는 형님이고 이렇게 돌린 거예요? 계약 당사자는 저고 그 형님이 뽀찌를 때 갔죠. 그 경찰청 네, 일을. 경찰청입니다. 지금 서대문에 있는. 어머. 네.
그 증거물 이미지 증거물 시스템이라고 아직도 쓰고 있을 거예요. 이미지 증거물. 증거물 시스템인데 그 일을 이제 하던 거를 뭐 미뤄뒀다는 거 납품을 해놓고 뭐 유지보수를 하다가 뭐 맞아요. 이렇게,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이제 하는 그 인큐베이팅 거기 돼가지고 네, 미국 가서 맞아요. 어째 약간 이뤘다. 자, 그래서 얘기를 좀 거기 계속 해보면은 네. 정정할 건 정정했으니까 자, 그 AGI 같은 거 네. 만드는 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마구잡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뭘로 만들었어요? 저 AGI를 만든다. 대화가 가능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챗봇으로 되게 뭐 그러니까 그죠, 사람들이 그죠. 다 알고 있는데 예, 처음에는 챗봇 같았어요. 챗봇 같았다. 네. 예, 예. 챗봇이었고 머신러닝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룰 베이스로. 룰 베이스의 챗봇 같은 형식이었죠. 근데 옛날- 완전히 룰 베이스는 아니었고 이게 리커시브라 그래서 그 내에서 뭔가 그 지금처럼 지식 그래프처럼 노드를 네네. 구성하면서 네. 온토로지처럼 막 헤매고 다니면서 이제 단어랑 어휘를 조합해 내는 스타일이었어요. 제품을 다 만들지도 않았어. 심지어 뭐 네. 그렇죠. 예. 대충 MVP를 만들어 놓고 MVP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앱이 유행이었으니까 그쵸, 앱에다가 13년대 앱, 예. 앱에다가 올려놓고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피칭하러 갔죠. 그 MVP 고객은 뭐 어디였나요? 그러면은 정해놨던. 고객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불특정 다수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날카롭지가 않았구나. 예, 뭐 날카롭다기보다 아예 생각이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걸 해서 그냥 뭐 제가 좀 다듬어 보려고 지금. 네. 멋있게 뭔가 해보자. 오케이. 예. 예, 멋져요. 뭐 멋져요. 그런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나이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네. IR 장표는 그래도 어쨌든 되게 범용적이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뭐. 이것저것 숫자 넣고 네. 이렇게 했겠네요. 심지어 IR뿐만 아니라 제가 회사 운영 관련된 그 문서를 한 50페이지를 만들었을걸요 아마? 나이브 하지 않고 되게 구체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생각하면 나이브한데 그 영문으로 한 50페이지짜리 예. 기술 문서를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진짜 지대로 만드셨네요, 진짜. 네. 엔지니어 하셨네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게다가 이제 회사 운영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 쭉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운영할 거 이렇게 될 거다를 영문으로 한 50페이지 만든 걸 들고 주고 그리고 이제 IR을 하러 갔죠. IR은 네. 어떻게 하셨어요? IR은 가이가 했으니까 네네. 걔가 말을 되게 잘합니다. 걔는 달병가인데 말은 끊임없이 나와요. 그게 그 친구의 장점인데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한 20분 동안 떠들어요. 사실 IR은 짧게 하잖아요. 그렇죠. 걔는 아무것도 없이도 혼자서 한 1시간도 떠들어도 되는 친구인데 그래서 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2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계속 떠들고 떠든 이유가 사실은 앱이 구동이 안 됐어요. 떠들어야 했구나. 그게 아니라 미국이 의외로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요. 그 당시에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자꾸 끊기는 거야. 그래서 그만두고 그냥 아이고. 네, 말로만 한 거죠. 아이고. 네. 어쨌든 네. 성과가 혹시 IR은 되게 웃기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죠. 이제 그 팀 아저씨한테 IR 한 거지. 왜냐하면 그 학교에 IR 하는 게 그러네.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그걸 가까이 하고 나와서 이제 전 한국에 왔죠. 음. 한국에 오고 이제 뭐 잊어버리고 있었죠. 네네. 근데 한 달이 안 됐을 거예요. 한 네. 2주 3주쯤 있다가 새벽에 막 전화가 와. 시차 있으니까. 네, 새벽에 보통 새벽에 회의라고 전화를 많이 하죠. 네. 아니면 밤늦게 하거나 네네. 전화가 계속 와. 근데 그때 저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거 다 기억하세요. 얼마나. 그게 되게 강렬했어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트랜스포머가 아마 영화 극장 개봉한 후였을 거예요. 근데 꿈에 트랜스포머가 나와. 저쪽 언덕에서 트랜스포머 3개가 그 중에 가운데 황금빛 트랜스포머 그 프라임 있잖아요. 네네. 프라임 그 옵티머스 프라임이 막 솟아오르면서 엄청나게 크게 막 나오는 꿈을 꾸고 있다가 갑자기 따르릉 이었을 거야. 그 당시에 아마 당시에도 아이폰이었나? 따르릉 거려가지고 깨가지고 뭔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막 갑자기 막 난리 부르스 나가지고 야, 팀 아저씨가 그 친구는 이제 존댓말 없으니까 팀이 돈 넣는데 지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넣는데 지금 네? 으아 뭐 그래서 신나가지고 그때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미국 가는구나. 난 이제 미국에 살아야겠구나라는 Yes.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다음 쭉쭉 계획대로 이제 하고 미국에 제 부사수 있거든요. 엊그제도 이제 잠깐 통화했는데 다른 회사 CTO로 있어요. 네네. 제가 첫 번째 부사수거든요. 네네. 제가 데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미국을 갑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돈 넣었고 네. 한국 이제 미국에 이제 네. 다시 저기 어디로 온 거지? 실리콘밸리로 간 네,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저희가 있던 데가 산마테오라는 곳이에요. 그 산호세 근처인데
하여튼 산마테오로 갑니다. 네. 가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돈 넣었으니까 이제 뭐 돈 뭘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네. MVP 사업을 해야죠. 했던 거. 이제 돈을 넣었으니까. 어머, 대단하다. 네, 사업을 해야죠.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MVP를 실제 제품화를 시킨 다음에 맞아요. 고객한테 이제 좀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거죠. 팔아서 네. 숫자를 만들어야 됐을 네, 건데 그 맞아요. 과정 좀 어떠셨어요? 사실 가희랑 제 생각에는 야 이거 어차피 완성이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무조건 중간에 그 시제품 같은 걸 가지고 한 번 더 펀딩 받아야 된다고 맞아. 생각했어요. 예, 예. 아니 이게 워낙 크니까 해야 되는 게. 크기도 하지만 이거 한두 푼으로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오케이. 예. 하다 보면 들죠. 예, 예. 예. 아, 이거 한두 푼은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근데 저는 가희한테 얘기를 할 때 지금도 기억이 좀 이제 그렇게 진하진 않지만 이거 근데 너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크게 부르면 초기에 투자할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중간에라도 좀 작게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가희는 아니래. 자기가 아는 사람들 걔가 고향이 레바논이거든요. 중동 친구예요. 중동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친구인데 자기가 중동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한 300억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300억에 10% 30억. 예. 뭐 달러로 하면 뭐 300만 불이죠. 예. 그 지금 300만 원 아니구나. 그 당시에는 환율이 지금 한 200만 불이겠고 그 당시에는 환율이 1,000원, 1,100원이었어요. 환율 차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죠. 그래서 300만 불 정도는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대. 10% 주고. 네. 그래서 내가 가능한가?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은. 근데 오일머니가 그 당시에도 파워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래서 룰랄라 이러면서 이제 즐기면서 이제 개발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런 걸 꿈꾸면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이제 살았죠. 사실 산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집 하나 빌려놓고 진짜 거라지 같은 게러지 밴드. 게러지가 있는 지하실에 사무실이 있는 진짜 게러지 네. 오피스 네. 같은 걸 하나 빌려서 그렇게 이제 1년 정도를 미국에 지냅니다. 자, 1년 동안 있으면서 근데 이제 1년 동안 네. 있다가 돌아오셨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IR 다음 라운드가 다음 좀 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돌아온 거 보면 없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근데 사실 시도를 해서 이제 그 딜이 익스큐션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아랍에미레이트였나? 진짜로 네. 중동 아니, 머니, 중동에 오일 머니가 진짜 있었네. 아랍에미레이트의 핫산이라는 핫산이라는 약간 제가 알기로 거기는 이제 로열 패밀리 같은 그런 갑부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 정부 관련된 사람들은 다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이제 좀 어차피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핫산이라는 사람한테 뭐 이제 피칭을 하고 이제 딜이 어느 정도 목전에 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성사가 안 됐죠. 아쉬웠겠다. 네, 진짜. 성사가 안 됐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뭔가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도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걸 좀 빨리 했었어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빨리 했었어야 됐고 어차피 제품이 완성이 안 됐으면 중간에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엔 작게라도 한번 받는 게 맞았던 거죠. 네. 근데 가희는 이제 괜찮다. 자기가 이제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쭉 밀어붙인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14년 15년 되니까 인공지능 그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한국에도. 맞아요. 네, 한국에도 생기기 제가 시작해요. 15년도에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 회사 DEV라고 하는 데서 한국에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을 댔다가 인큐베이팅 시켜보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부랑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거에 선별이 돼가지고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똑같이 3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큐베이팅하고 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그때 2015년 15년이었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제 노래로는 기억을 하는 게 그 에픽하이의 본 헤이터라고 하는 그 I'm a born hater 달리 반피커즈 알아요? 그 노래가 제가 거기 있을 때 나왔거든요. 그게 나온 발매 연도가 아마 2015년 제가 2015년이었을 건데 그때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 아이템이 이제 저거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추천 알고리즘 지금으로 치면 아니 그때 추천 알고리즘 머신러닝이겠네요. ML이고 추천 러닝이란다. 추천 알고리즘인데 이제 그냥
리그레션이죠 그냥. 이제 그거 해가지고 근데 그냥 그거 해가지고 추론 나오는 것만 해도 저는 이제 좀 약간 지렸던. 어머. 그거는 넷플릭스가 그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유명해지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네. 그거를 이제 저는 미술 전공 쪽이었어가지고 아티스트 또는 이제 작품을 뭐 칭해준다. 그러니까 나이브 똑같은 나이브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 좋아할 거야로 가는 거. 그래서 하고 이제 안 하고 돌아왔던. 예, 근데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15년이 이제 저도 그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 입장에서는 좀 첨단이었다고 맞아요. 느끼고 네, 있었고. 첨단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네. 14, 15년이 이제 한국 오니까 한국에 그렇게 와서 되는데 그렇게 이제 트렌드가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뭐 펀드레이징을 돌죠. 이걸로요? 네. 네.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 토니님이 돌았어요? 네, 제가 도는 거죠. 오케이. 한국에서는 제가 돌고 미국에서는 그 친구가 돌고. 오케이.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벌이가 없잖아요. 점점점 그러니까 프로덕트 힘이 약해져요. 아, 네. 집중하는 게 쉽지 않은 거지. 집중할 네. 수가 없겠다, 솔직히. 예. 네.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그 집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트 힘이 점점 떨어져요. 근데 사실 한국에 와서도 몇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30억 정도 10%에서 이제 30억 정도 받는 밸류에이션이 실제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했었어요. 그래도 MB옥 때 밸류에이션이 네, 나오는. 네. 가능해서 이제 그거를 하겠다는 이제 뭐 캐피탈이죠. 캐피탈 몇 군데를 만나서 그것도 이제 얘기가 오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 거죠? 그것도 안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한 1, 2년이 시간이 쭉 가버려요. 야, 그럼 한 3년 정도 고군분투 하셨겠어요? 맞습니다. 그것 예, 때문에 한 3년 3년 정도는 네. 뭐 값진 경험이라고 할까요? 어떠세요? 어떤 경험이셨어요?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생각하면 다 재밌는 경험? 음. 네.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고통을 힘들었겠죠. 동반하죠. 예.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재밌었어요. 뭐 그러면서 막 빚지고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빚은 옛날에는 빚을 안 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빚은 잘 나갈 때 진 것 같은데요. 네. 오케이. 이때 뭐 네. 막 직원은 막 고용해가지고 뭐 이런 그러지 건 않았어요. 않았으니까. 네, 안 했습니다. 오케이.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네. 어쨌든 뭐 그 네.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들어보기로 네.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3년간의 고군분투가 마무리가 되시고 네. 저 슬슬 이제 이때쯤 네. 2016년으로 이제 네, 가면은 맞아요. 제가 아는 지금 현재 같이 계시는 분을 만날 땐가요? 비슷해요. 2017년에 만나게 되고 뭐 어쨌든 지금 이제 16년, 17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좀 쉬셨나요? 좀 이렇게 아니요. 계속 일을 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겹치죠 사실. 네, 이게 겹치죠. 이게 죽어가는 이 시점하고 내가 내 살 길 찾아가는 시점이라고 하는 네. 게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처럼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되게 재미난 게 그 준구라는 친구가 그 부사수였는데 그 친구가 미국 갔다 다시 오잖아요. 지금 3인방 중에 한 분. 아니에요. 다른 다른 분이 친구예요. 죄송합니다. 네. 네. 초대 CTO라고 봐야 되나? 초대 CTO. 네. 반야 AI. 아닙니다. 반야 AI보다 훨씬 전에 오케이. 네. 안토니오가 한 뭐 사업 중에 최초로 같이 이제 해서 이제 뭐 약간 CTO처럼 활동하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그 친구를 데리고 한국에 있는 인공지능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15, 16년 언제죠? 16년. 그게 16년쯤일 겁니다. 한국에 있는 인공지능 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팀인가요? 지금도 이제 그 회사가 있는데 그걸 좀 언급하면 그 회사에서 좋아할지 싫어할지 몰라서 네네. 일단 한국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하던 그 당시에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좀 그나마 좀 유명한 회사예요. 거기 초창기 팀에 합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 거기도 이제 딱 창업하는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뭐 섞어서 이제 뭐 새로 회사라기보다는 어차피 초기니까 약간 피벗처럼 이렇게 돼서 회사를 하나 같이 하게 돼요. 거기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팀장으로 갔다가 제가 그 회사의 CTO가 됩니다. 네. 그렇게 16년 그게 15년, 16년, 17년 이렇게 걸쳐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아이템을 네. 포함해서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러면 아까 3년 챗봇. 동안 하셨던 걸 챗봇을 그대로 이제 그대로 투입해서 하게 되죠. 그 처음에는 챗봇이 이제 롤 베이스에 이제 네. 리커시브하게 네. 뭐 등등을 표현해서 혹시 바뀌었나요 이때쯤? 바뀌죠. 되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프로덕트가 그래도 이제 진화를 조금씩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주가 되는 챗봇으로 조금씩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빌더라는 뭐 걸 만들게 되는데 플랫폼 같은 거예요. 챗봇 그 당시에 유행이 챗봇을 빌더 형태로 이제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챗봇이 좀 유행이었어요.
그거를 했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 회사에서 그거 했습니다. 뭐 게임으로 치면은 게임 엔진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에요. 것들을, 네. 좀 성과는 여기는 좀 어떠셨나요, 진행이랑? 그 회사는 괜찮았죠. 그 회사는 그러니까 지금도 유명해졌다. 네, 유명한 지금도 어느 정도 유명한 회사니까 성과는 괜찮았고 그리고 그 회사는 이제 투자 라운드를 잘 뛰었어요. 네. 그래서 뭐 프리에이도 뛰고 뭐 시리즈 A도 뛰고. 오, 네. 그러네. 네. 뭐 지금 상장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거기 또 계속 성장을 할 제가 거겠네요. 네, 프리에이 하는 데까지 있다가 나왔죠. 그 프리에이도 되게 유명한 사람한테 받아요. 진대재 장관이라고. 진대재 전 장관이라고 유명한 스칼레이크 펀드 저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17년 하다가 이제 좀 파운더의 이제 어떤 그 맥락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왔죠. 뭐 일종의 엑시트라고 얘기해도 되고. 캐시아웃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라도? 네, 일부 정도 일부? 네, 하고 나왔죠. 좀 스톡을 좀 구주 매각을 좀 하고 네, 털고 네, 나오신 네, 거예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18년 이제 17년인가요? 그러면 17년 이제 하반기쯤 되는데 그 완전히 그 회사하고 결별한 건 2018년일 겁니다. 근데 2017년쯤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방향이 좀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처음과 좀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술적인 방향이었어요? 아니면 사업적인 방향이었어요? 사업적인 방향이 좀 사업적인 커요. 방향이. 네, 그게 좀 그랬구나. 커서 그게 안 맞다고 판단해서 뭐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해도 회사가 그쪽 방향으로 잘 안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지금 이미 회사도 커졌고 직원도 30명씩이나 있고 그러니까 방향 틀기가 쉽지 않죠. 뭐 합류하실 때는 한 자릿수였던 직원 참여할 때는 6명이었어요. 6명이었던 네. 게 5명까지 네. 가지면서 오케이. 자,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17년 네. 하반기가 됐습니다. 어떤 또 인연이 있으셨을까요? 나올 때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했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현재 팀원들을 맞아요. 만나게 됩니다. 커뮤니티라기보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맞아요. 선생님이었다. 강의도 하고, 예, 맞아요. 프리랜서로 한동안 좀 지낸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18년에 이제 나와서 프리랜서를 했었고 17년부터 이제 그런 활동을 조금씩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뭐 강의도 하고 아니면 뭐 주로 이제 뭐라고 그걸 강의라고 봐야 되나? 뭐 일종의 약간 부트캠프 같은 것도 했었어요. 무슨 강의에 무슨 부트캠프는 부트캠프겠고 무슨 강의에 어떤 좀 성격의 커뮤니티였을까요? 뭐 그 당시에도 인공지능 챗봇 관련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이어지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개발자 커뮤니티에 약간 운영팀 역할을 같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 그룹이 막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스터디 그룹 장 같은 것도 하고 이러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생겨요. 개발자든 기획자든 디자이너든 막 생깁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간 지피터스 감성인가요? 지피터스랑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시다가 우리 저기 현재 함께 동업하고 계시는 네. 황 대표님을 네. 만나셨을까요? 맞아요. 거기서 제 스터디 팀원이었죠. 그죠. 네. 제자였네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부사수 느낌의 네, 두 번째 CTO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구나. 네. 황병대 대표님하고는 어떤 연이 좀 생기셨을까요? 뭐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공감대가 생기고 스터디도 이제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근데 그런 분들 한둘이 아니었을 건데. 많죠. 예. 근데 많은데 유독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병대가 그 당시부터 아마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 그 황병대 대표님도 그 시점쯤이면 직장 생활을 한 몇 년 한 네, 상태였을 맞아요. 거고. 한 4, 5년 한 상태고 그 보안 솔루션 회사를 다녔었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마 회사를 그만 다니고 창업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 보면. 뭐 그러려고 그 스터디 또 간 것도 있겠죠. 더 배우려고. 그랬을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향점이 좀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좀 죽이 잘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절이 어째 보면 제일 좀 둘 사이에서는 좀 약간 재밌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때 시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고 떠들고 놀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되게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어디 제주도도 갔던 것 같은데. 네. 제 좋네요. 기억에.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놀았죠. 그리로부터 네. 지금까지 한 거의 10년이면은 네. 제가 지금 저 촬영하고 계신 분하고 한 6, 7년 됐거든요. 네. 지금 횟수로 한 7년 정도 됐는데 별의별 일이 아마 다 있었을 것 같고. 중간에 한번 째졌죠, 사실은. 아, 네. 째지고 역시. 다시 합친 거예요. 뭐 다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 심지어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재창업을 하는데 2018년에 재창업을 하고 18년도에. 그때 이제 병대가 CTO가 되고 그때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현재 있는 상호란 친구인데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점점점 커져서 이제 좀 직원도 한 10명이 넘는 회사가 되긴 합니다. 네네네. 네. 요 때는 지금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최첨단 커리어인데 네. 전까지는 머신러닝이었고 네. 지금 아직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서 아니에요. 슬슬 딥러닝이나 뭐 이런 얘기가 좀 커뮤니티 활동하다가 네. 되게 좀 얘기가 좀 그러니까 바뀌어요. 스토리가 좀 바뀌는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이없는 생각을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구현하기 쉽지 않은데 디센트럴라이즈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는 걸 만들 탈중화가 된 인공지능. 네 제목이 그래요. 그럼 추론을 갖다가 탈중화가 된 그때 여러 컴퓨터에서 그때 상상을 추론하나요? 그랬어요. 네. 오.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돼요. I see. 네. 아. 네. 심지어 심지어 18년도? 기더브가 여전히 그때 만들었던 다이오스라는 그 프로젝트의 기더브를 여전히 쓰고 있어요. 잠깐만. 네. 그러면 이제 자 18년도에는 이제 달리는 최첨단이 네. 이제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으로 어렵죠, 이제, 어렵죠. 네, 블록체인으로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좋아요. 네. 이거 재밌어요. 저 네. 좋아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이제 막 떡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네. 당시에 2016년, 17년쯤에 저는 아쉽게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네, 떡상하던 어쨌든.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허. 재밌게 어쨌든 근데 투자자도 생겼어요. 심지어. 그리고 뭐 네. 탈중화가 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네. 좀 뭔가 주제가 이제 분산 원장 위에서 추론을 이제 함으로써 뭐 이렇게 상태계를 이제 코인 이코노미, 토큰 맞아요. 이코노미를 만들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보상 체계가 텍스트도 쓰고 생기고 막, 네. 백서 생기고 네. 뭐 이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또 투명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맞아요. 또 이렇게 제고해가지고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되게 들어보면 좋은 프로젝트 같은데. 그쵸. 뭐 그 네. 당시에 뭐 늘 얘기했던 게 뭐 그 팀원들하고 얘기했던 게 이제 뭐 컨센서스 알고리즘 이런 거 얘기하고 뭐 프루프 그다음 지금 기억도 안 나. 프루프 오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당시 되게 유명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 자체가 뭐 무슨 증명이기 때문에 프루프 오브 뭐 뭐식이에요. 네네네.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 막 연구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재밌었겠다. 다른 블록체인 팀도 되게 많이 알았었고요. 그 당시 재밌었겠다. 다른 팀 상장할 때도 막 참여하고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ICO까지는 안 가셨어요? ICO를 못했죠. 투자가 안 돼서? 그건 아니에요. 어떤 수준이 제가 지금 너무 건너뛰었는데 네. 제가 한번 차근차근 네, 그건 아니었는데 투자를 받았어요. 그때 되게 이름 밝히면 이분이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되게 유명한 분한테 네. 투자 거기 그때도 받았어요. 비트코인을 받아요. 우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받잖아요. 예. 근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갑자기 비트가 폭락합니다. 그래요. 네. 좀 찾아보고 싶다. 2017년일 거예요 아마. 예. 2017년에 폭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너무 프로젝트 기간을 길게 잡아서 프로젝트 유지하는 게 맞나? 그때면 아직은 AI 붐이라고 하기는 좀 전 아닌가요? 그 전이죠. 근데 AI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블록체인에 좀 더 가까운 그렇죠. 이게 어쨌든 모델이다 AI 보니까 테마 AI를 블록체인. 묻히는 그냥 블록체인 그냥 사람들이 그때 생각은 아마 이거 스캠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백서에는 어쨌든 이런저런 네. 내용들이 백서에서 네. 썼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지금 돌이켜 보면 좀 실현이 되셨나요? 전혀 실현이 안 됐죠. 그래요?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향후에 언제가 돼야 실현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은 2010년대도부터도 그렇지만 AGI를 그때부터 그런 개념적으로 네. 생각을 했었고 그때도 네. 더 멀렸으면 어쨌든 올 미래는 진짜 타이밍 싸움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제 약간 허황되다는 생각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나한테 돈 준 사람도 허황되다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거기에 잠재력에 투자를 하는 네.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 아니고도 그냥 또 그 투자를 한 법인도 있어요. 법인한테 투자를 또 받았거든요. 그건 이제 지분 투자를 받은 거죠. 그게 암호화폐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회사는 이제 피벗을 해서 금융권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금융권의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솔루션 들면은 뭐. 이제 블록체인 회사니까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고 오케이네. 네. 블록체인으로 이제 어떤 금융 사업을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오케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느낌이죠. 음.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러면 블록체인 프라이빗 이게 그럼 뭔가요? 어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은행에서 뭐 분산 원장을 사용해서 뭐 국제 뭐 간 뭔가 거래에 사용하는 이런 느낌의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걸 시중은행 어쨌든 금융의 그 금융권에서 이 블록체인 원장 기술을 좀 도입해서 뭔가 네. 하려고 하면은 기반이 돼줄 수 있는 네. 뭐 그런 네, 뭐 많이 생각했던 게 뭐 송금 관련된 거 많이 생각했었고 간단하게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거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런 걸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죠. 아이템들이 다 빛을 봤으면은 되게 네. 좋았을 것 같은 이제 아쉬움이 듣다 보면은 되게 많은 시도를 하신 거고 저는 이제 계속 외주 영역 프리랜서 아까 잠깐 하셨던 네. 그거 저는 2013년부터 쭉 했다 네. 보니까 물론 중간에 이제 미국에서 뭐 한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네, 되게 도전을 강력히 많이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업은 그럼 좀 언제쯤 마무리를 하게 되셨을까요? 마무리가 안 되죠 사업을 하면. 잘 그쵸. 마무리 아, 안 뭐 되죠. 저도 네. 마무리가 안 되죠. 네, 마무리 잘 안 되죠. 마무리라는 게 뭘까? 마무리는 아마 2025년 그러니까 네. 작년에 마무리가 됐죠. 그럼 뭐 마무리 조건이 그러면은 폐업을 말씀하시는 폐업을 거예요? 한 거죠. 폐업. 네, 결국 폐업을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네. 압니다. 폐업이 마음대로 안 되죠. 네, 폐업이 안 돼. 마무리는 2025년에 됐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설립했던 법인도 사실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온 거잖아요. 그쵸. 엎어치기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부 마무리가 된 게 2025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아 기네요, 네. 길어요. 아 오케이. 네. 그래서 어쩌면 그냥 그 마무리 말고 그러면은 네. 저번에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있다시 음. 이번 막에 페이드 네. 인 페이드 아웃은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게 사실은 블록체인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블록체인을 금융에다가 적용한다는 건 자체가 국내에서 되게 어려워요. 규제 산업의 그쵸. 영역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포기를 하고 마지막 발악이 NFT로 발악을 하다가 발악이라는 표현이 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예. 근데 NFT도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 NFT 빨리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김미경 대학에서 강의 영상이 있는 것도 NFT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 너무 빨리 사그라들었고 그게 마지막 불꽃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템으로 피벗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엔터프라이즈 쪽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건 많이 했으니까 되게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 쪽 이제 사업으로 좀 눈을 좀 돌리는 게 2024년쯤이에요. 자 이제 비교적 엄청 최근입니다. 엄청 최근이죠. 예, 자 이제부터 좀 2024년이면은 이제 라마트 오픈은 이후니까. 그게 조금 2023년이었을 것 같아요. 2023년. 3년일 것 같아요. 공공적으로 2023년에 공공적으로 눈을 돌리는데 왜냐하면 그때 어떻게 알게 돼서 지금은 친한 동생인데 이제 다른 타 회사 대표 중에 한 명이 뭐 입찰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네. 잘하는 사람 아니었지 그 당시에는. 근데 누가요? 그분이요? 아니면 그 양반 그분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이 네. 아니었다네. 한 건너서 아는 사람이었는데 소개로 이제 알고 이제 만났는데 농림부 사업을 같이 입찰로 참여하자고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얼마짜리 무슨 사업이었어요? 그게 10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10억 대. 1년에 10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입찰 그 제안을 하셔서 제가 직접 농림부 사업을 해서 입찰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결국 입찰 조건이나 이런 것들 다 맞춰서 갑자기 나온 거라서 그쵸. 그 친구 회사로 이제 입찰을 참여하게 되고 우리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청이죠. 하청을 하게 되고 뭐 실제로는 컨소시엄인데 뭐 실제로 이제 겉보기엔 하청이에요. 그걸 하게 되는데 그걸 2023년에 아마 제가 그게 우연하게 됐어요. 그 입찰이 돼서 그 사업으로 약간 피벗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스마트팜 사업이에요. 스마트팜 네, 사업. 네네네. 그 농림부에서 무슨 2023년 인공지능 뭐 스마트팜 경진대 아니 뭐 농업 인공지능 경진대였을 거예요. 그거 사업을 이제 따게 돼요. 그래서 해커톤도 하고 그리고 온실이라고 해서 이제 뭐 유리 온실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보면 작물 키우는 네네네. 그 온실에서 실제로 작물을 키우는 대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게 사업 수주한 사업이에요. 사업이었다. 사업이에요. 오케이. 네. 해커톤. 네. 해커톤이고 이제 실제로 이제 농작물을 뭐 머신러닝 기법으로 재배해서 네, 그거를 이제 이미지 결과적으로 계열이에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을 사용하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뭐 센서 값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런 저 것들. 상관없이 다 뭐가 원하는 대로 됐든 뭐가 됐든. 네. ML이면 다 된다. 네. 근데 그 전에 해커톤이 2단계였는데 실제로 키우는 거 말고 그 전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해커톤을 한번 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골이 명확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이제 작물 재배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생각하면 환경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이잖아요. 온실이 주 타겟이다 보니까 온실에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많아요. 뭐 양액기라던가 온습 양액기라고 있어요. 양액기. 무슨 뭐예요? 양액기? 이게 약간 농업 그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보통 우리는 땅에다 심고 재배를 하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뭐 배지라고 해서 배지라는 게 있어요. 배지. 네. 뭐 그 흙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코코아 피트라고 해서 이제 약간 나무를 조각 내서 그러니까 흙 대신 쓰고 거기에 이제 작물을 심고 거기 그 아래쪽 관이 쭉 연결돼 있거든요. 관을 통해서 그 물하고 그 영양소 같은 게 올라와서 주입돼서 그걸로 키우는 거예요. 일종의 약간 수경 재배랑 비슷한데 수경 재배는 아닙니다. 그렇게 키우는 방식이에요. 네네네. 근데 요런 키우는 방식을 그 네덜란드에서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박, 토마토, 참외 이런 건 다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서 제철 과일 아닌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딸기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요. 그 양액 재배라고 하는데 양액기를 쓰고 그 온습도를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심지어 온실에 그 창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조정한다고.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거의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스마트팜들이 되게 지금은 되게 많아요. 네. 그때도 많았지만 네. 그거를 제어하는 거를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는 게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조절하는 값을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네, 그런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경진대회가 해커톤이었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재배하는 게 실증 재배였어요. 그럼 그런 해커톤에선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개최 측에서. 네. 그래서 추론이랑 평가했을 때 제일 점수 네. 높은 네, 맞습니다. 알렉스랩처럼 뭐 이렇게 네, 경진.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증으로 가는 팀은 거기서 몇 팀만 골라서 네, 세 팀만 골라서 실증으로 실증 가고. 얼마나 걸려요? 실증이 한 6개월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완전 진짜 진뱅이로 이제 딱 진뱅이로 하는 거예요. 씨앗이라 네. 뭘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뭐 네네. 뭐- 뭐 묘목 같은 거 줘요. 묘목 같은 거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키우는 겁니다. 그 사업. 네. 그런 사업이 10억 이렇게 되는 규모가 좀 네. 있으니까 10억이 넘었을 것 같아요. 제 그렇구나. 기억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네. 잘 마무리하셨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 1년짜리였으면 이제 24년쯤 됐을 네. 건데 피벗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입찰 사업 같은 걸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공공 쪽에서? 그걸로 시작이 됐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네. 이거 아까운데? 뭐가 이거 재밌어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아니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네네네. 제가 출제자다 보니까 제가 알고리즘 만들잖아요. 예. 이거 재밌는데 되겠는데? 무인 재배 아예? 이거 좀 생각을 좀 상상력 좀 발전시키면 이거 이렇게 하면 우주에 가서 재배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사업화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같이 했던 그 친구한테 환기라고 있어요. 민환기인데 민환기 대표한테 야, 이거 아깝잖아. 사업하는 게 어떨까라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사업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약간의 뭐 일종의 조인트 벤처 같은 걸 만들어요. 그거를 또 1년 동안 또 운영을 합니다. 네. 네. 24년을. 네. 4년에. 네. 24년, 25년까지 그걸 운영하죠. 운영 결과는 어떠셨나요? 안 좋았으니까 다시 창업했겠죠. 네네. 네. 재밌게 했어요, 사실은. 재밌게 했는데 요걸 하는 기간이 그러면은 황병대 대표님하고 찢어졌던 그 기간이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더 오래 했고 찢어진 건 병대는 사실은 그 제가 전 회사 다이브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한 1년쯤 운영했을 때 1년, 2년 차가 안 됐을 거예요. 2년 채 안 됐을 때 한 2년쯤 됐나? 정확하지 않은데 그 훨씬 전에 이제 본인은 나갔죠. 나가서 본인 회사를 차리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좀 이제 텀 있었죠. 대표님도 이제 그렇게 네. 따로 경험을 하고 네. 다시 그러면 이제 다시 조인. 이거는 뭐 2025년. 25년. 네. 2025년에 어떤 계기로 또 어떻게 만나게 되셔서? 사실은 만난 건 2024년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한 11월 달쯤 됐나 10월 달쯤. 간혹 연락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을 때 이제 보고 얘기하다가 이제 뭐 그때는 이제 크게 막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 얘기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뭔가 삐를 받았나 봐. 그래서 이제 합류하기로 한 게 2025년 한 3, 4월쯤이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네, 사업일 건데 사예요. 네. 뭐 삘이 왔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애들로 표현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이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저기 IT센에서 이제 시드도 맞아요. 받으시고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기간 되게 길어요. 제가 사실은 이 회사를 그 빌드업한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2024년 가을쯤부터 빌드업을 한 거거든요. 네, 이 사업을. 네. 네. 그러니까 그 잠시만 이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 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요? 예. 저는 사실 코드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엔터프라이즈용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사용을 네, 하는. 기업이 지금 주 타겟이고요. 사실 기업만 타겟은 아니긴 한데 지금 현재로 타겟은 좀 기업이긴 합니다. 왜 기업용 코드 에디터가 따로 필요한가요? 사실 다 필요하죠. 근데 이제 상용화 제품들을 보면 우리가 그 인프라나 이런 걸 직접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프라를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쟁력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만약 이거를 인프라까지 다 투자해서 막 클로드나 커서랑 경쟁하기에 갈 길이 너무 멀고 자본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경쟁력도 일단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로 타겟이 기업이고 기업 내부에서 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어떤 코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좁혀진 겁니다. 네. 그 아이템 제가 지금 굳이 왜 여쭤봤냐면은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직 모르시니까 네. 잠깐 여쭤봤는데 그 아이템으로 네. 이제 구체화가 되는 그 경로가 있었을 것 같고 네. 그거랑 IT센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 이제 네. IT센 상장사인가요? 상장사입니다. 네, 상장사인데 큰 이제 SI 기업, SI 베이스 이제 네. 지금 뭐 이런저런 네. 다 하겠지만 다 하죠. 네.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걸 시드 투자도 받고 네. 시작을 하신 맞아요. 걸로 알고 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IT센에서 시드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아이고 길구나. 네. 2024년 가을부터 시작했을 때. 네. 그리고 실제 설립은 2025년 2월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준비를 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저 이름이 바뀐 건데 네. 회사 이름이 바뀐 건데 그렇게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코드 에이전트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럼? 그때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솔루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솔루션. 뭐라 에이전트를 예를 들면- 만들어주는.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RAG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RAG라 그러면은 잘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RAG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뭔 말인지 네. 알겠다. 그래서 기업에서 내부 챗봇 에이전트 같은 거 만들 때 그 레그를 네. 빨리 도입할 수 있게 뭐 맞아요. 문서도 쫙 넣으면 알아서 쫙 해주고 네, 뭐 맞아요. 청킹 막 다 해주고 뭐 이런 거. 네, 지금은 그 랭체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2024년 가을쯤에는 별로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네. 제가 어제 올린 뿌리 강의 네. 내용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의 랭체인, 네. 랭그래프, 랭스미스 네. 그거였어가지고 그쵸. 랭체인이 이제 조금 유명해질랑 말랑 할 때 이제 적어야 된다. 오케이. 첨단 오케이. 랭체인 같은 거 만들어야 돼. 네. 네, 저거 만들어야 되라고 생각했죠. 좋아요. 네,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게 이제 에이전트 빌더였고 지금은 뭐라고 그럼 정의 내리십니까? 그거를 한동안 계속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름을 정의를 낼 때 LLM 옵스라고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LLM 옵스. 네, LLM 옵스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네네. LLM 옵스 맞죠? 네. 맞아요. 네. 딱 그거. 2024년에 네. 모든 기업들이 LLM 이거. 옵스를 했죠. 네. 맞아요. 근데 얘가 허들이 낮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별로 없어. 내가 볼 때는. 음. 네,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죠. 시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계약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전환율이 낮은 거죠. 그랬어요. 네, 낮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하셨다. 제품도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도 고생을 많이 했죠. 이게 전환율이 낮았군요. 네. 저는 사실 원래 저 ML 옵스라고 네, ML옵스죠 원래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옵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그 ML 옵스 없이 네. 이제 ML을 다루면은 ML이 블랙박스가 돼 버리기 맞아요. 때문에 네. 디버깅 네. 격의 행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고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운영, 오퍼레이션을 네. 위한 이제 시스템 단위를 네. ML 옵스라고 하는데 그 앞에 ML이 그냥 LLM으로 바뀐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수많이 계속 나오는 이제 모델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현재 그 기업 엔터프라이즈에서 다루고 있는 내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계속 관리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LLM 옵스라고 하겠고 24년도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많이 했죠. LLM 옵스를 이제 필요로 했고 네. 저는 거기까지만 알아서 네.
필요로 했고까지 알아서 왜냐면 저는 그때 ML 옵스를 이제 직접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LG전자랑 저는 네. 이렇게 했었다 보니까 제조 쪽이면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지 딥러닝 쪽으로 이제 ML옵스를 한 3, 4년 파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옆 동네에서 LLM옵스 그러니까 나도 네. 기웃은 했어요. 기웃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저 근데 보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네. 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겹쳐 언제 시작했는데, 망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언젠가 어쨌든 망한. 예. 계속 기울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제 기웃하다가 뭐 이제 저는 안 했고 이제 그랬던 영향.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팔리는 건 줄 알았는데 경쟁이 좀 심했나 보네요. 경쟁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인프라가 기본이 돼야 되니까. 빡세죠. 인프라 기본이 안 되면 네, 맞아요. 그 경쟁 요소를 많이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빡세다라고 하는 게 혹시 이거 맞나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도입하려고 봤는데 뭐야 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뭐 그런 거죠, 사실. 네, 이만큼 인프라를 해야 되는 맞아요. 거였어? 네. 그쵸, 그렇게 그쵸. 되고 또 심지어 그래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컨테이너 서비스 그 약간 클라우드 같은데 네네. MLOps라고 하거나 LLMOps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요. 맞아. 그리고 HPC 계열인데 MLOps라고 맞아요. 말을 하기도 하고 저도 한동안 그래서 헷갈려서 뭐 네. HPC랑 MLOps가 다른 거 아니었어?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 HPC가 이제 네. 고기능 PC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지금 다 LLMOps라고 정리가 됐어. 제가 그런 보기엔 것 아예 같아요. 맞아요. 인프라가 컨테이너가 없으면 맞아요. MLOps나 LLMOps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네. 거기서 갈렸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에이전트를 구축해 주던가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근데 에이전트 구축하는 건 너무 SI스러운 거예요. 그거 맞아요. 예. 어쨌든 솔루션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컨테이너를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 그게 기업 입장에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컨테이너 제공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걸로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는 개발자로 필드 개발자로 생활을 계속 했잖아요. 제가 대표이면서 뭐 CTO이면서도 계속 말단 개발자처럼 개발을 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필드에서 늘 개발을 했고 정말 어려우면 제가 필드 나가서 직접 뭐 SI도 하고 하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뭐 저는 굶어 죽는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심지어 프리랜서 할 때가 오히려 많이 거기가 버셨죠. 제일 많이 좋았던 버셨죠. 시절이에요. 솔직히 네. 말하면.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개발 안 됐으면 너무 좋겠다. 나의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취미로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야, 이거 드라마틱하다. 네. 예. 그 팀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병대나 상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야. 처음에 내가 취미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터치 안 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터치를 안 해. 그래서 취미 내가 필요하고 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커서를 썼죠, 사실은. 커서가 클로드보다 먼저 나왔고 그쵸. 훨씬 더 많이 썼었어요. 저도 커서로 입문했어요. 커서 나오자마자 썼거든요, 제가. 네. 그러면 잠깐 25년 초? 아니요, 24년인가요? 더 전이에요. 전이에요? 24년부터 썼어요. 네. 완전 초기네요. 네. 네. 지피터스 생길 때 같이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피터스에서 맨날 커서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네. 그래서 저도 지피터스 잠깐 갔었어요. 잠깐 이 사람들 모여서 뭐 하나 보다 싶어서 몇 번 강의도 들었는데 커서 쓰다가 조금 느낀 점이 비싼 것 같아. 비싸요. 저도 요금 폭탄 한번 맞아보고 정신 차렸어요. 아니, 비싼 것 같아. 이거 너무 비싼데? 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24시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 안 돼요. 처음부터 비쌌어요, 커서가 사실은.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니즈예요. 네. 나는 하루 종일 24시간 360을 돌리고 싶어. 저 그거 모르고 돌리다가 네. 100만 원 한 번 나오고.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심지어 좋은 모델로 하면 더 많이 빨리 예. 깎아먹잖아요. 나중에 되면 점점 그렇게 예. 되더라고요. 저도 플래그십 네. 미쳐가지고 몰랐어요. 그 과금 구조를 처음에 썼을 때. 그냥 신기하기만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가 컴포저 모드가 별도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젠가 컴포저가 생기면서 기본 모델을 되게 이렇게 그런 플래그십 모델이 아닌 걸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킴이 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컴포저를 쓰면 답답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제미나이 붙이던 GPT를 붙여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똑같이 돈 내는 거.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게 돼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보통 이런 거는 뭔가 천재적으로 빵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아닌가요 혹시? 이제 기본은
제가 개발자고 뭐 풀스택 개발자고 필드 개발자고 이러다 보니까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죠 사실은. 그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오히려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진짜 첫 그러니까 제품 같은 프로토타입이 나온 게 한 2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혼자. 그 당시에는 이제 커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빨리 개발한 거죠. 커서를 썼으니까. 네. 커서 쓰고 개발했으니까 2달이 안 걸렸어요. 완성하는 데까지. 예. 네. 그게 이제는 최근이니까 네, 이제 월까지 최근이죠. 지금 기억이 나실 네, 거잖아요. 몇 나죠. 년 몇 월이었어요? 그게 제 기더브의 날짜를 보면 확실히 나오는데 음. 그게 아마 2025년 6, 7, 8, 9 중에 어디였을 겁니다. 아마. 6, 7, 8, 9 중. 네. 어쨌든 하반기 네. 뭐 가을인지 가을- 여름인지 네. 언젠지 어쨌든 그때쯤이었어요. 정확하게 보면 날짜가 찍혔을 텐데. 따끈따끈하네요. 자, 1년 따끈따끈합니다. 전입니다. 네, 1년 전입니다. 네, 1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만들고 좋아요. 토큰 과거에서 조금 해방되죠. 자, 그럼 네. 셀프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때 네. 시점이면 이제 LLMOps 어쨌든 계속하면서 뭐 이래저래 뭐 열심히 뭐 영업도 하고 뭐 그러고 네. 있었을 때였을 것 같은데 네. 취미로 만들어져 버린 네. 이것. 네. 자, 언제 팀원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만들자마자 보여줬죠. 이렇게 바로 불이 나게 보여줬는데. 니네 이제 앞으로 말로 코딩할 거야라고 얘기한 게 꽤나 오래됐는데 그거를 이제 정말 이렇게 써야 돼. 우리는 이제 이런 걸로만 코딩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상호도 처음에 바이브 코딩 안 했어요. 2025년 사실 중반까지 25년 안 했어. 예, 이때쯤이면 아직 바이브 코딩으로 네. 제대로 된 데까지는 아니라서 네. 이제 뭐 우리 감독님, 센터장님도 그렇지만 이제 통으로 짜지는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좀 짰던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사실은 지피터스 할 때도 제가 지피터스 그 운영진 중에 뭐 한 분이랑 친분이 있어서 뭐 강의를 이제 뭐 이제 같이 이제 뭐 참여해서 하던 그런 스터디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선보였던 그게 2025년 한 1, 2월쯤이었을 거예요. 2025년 1월이나 빠르다, 2024년 빠르다. 12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말로 하는 코딩을 보여준 적 있어요. 진짜로 말로 하는 코딩. 되게 신기했지 사실은. 보이스로. 네, 진짜로 보이스로 하는 코딩. 네. 근데 사실 저는 앞으로 그냥 텍스트만 쳐도 되겠는데라는 생각 그때 했어요 벌써. 그런 다음에 이제 커서가 나와서 커서를 쓰고 있었지. 커서가 나와서 이제 이게 점점 실현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저는 사실은 커서를 쓰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제가 코딩을 아예 안 했다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코드를 봐. 네. 저는 웬만한 코드를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커서에서도 바이패스 모드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생겼거든요. 생기고 나서부터 무조건 바이패스 모드로만 썼어요. 한 줄도 코딩을 한 적이 없어요. 센터장님 요즘 코딩 네. 해요? 사실 이분도 자기 프로젝트 또 하거든요. 네.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네. 코딩 해요? 안 한 지 얼마 됐어요? 저요? 네. 저는 GPT-4 나왔을 때부터 안 했어. GPT-4 언제 나왔지? 그때는 저는 한 1년 정도 됐다. 그러면 대충 맞나? 더 넘었을걸요. 더 넘었나? 그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그 바이브 코딩을 이제 뭐 커서가 나오부터는 이제 실제로 코드를 직접 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명령어는 쳤다. 처음에는 명령어를 쳤어요. 그래서 그렇죠. 명령어는 명령어를 계속 쳤는데 최근까지도 아마 클로드 코드 쓰면서 명령어 치고 스킬 치고 이런 친구도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저는 명령어도 이제는 안 쳐요. 사실 저는 스킬 네. 정도는 치긴 한데 안 칩니다. 아예 안 칩니다. 저는 쳐요. 네, 아예 안 치고 스킬 명령어 전혀 안 치고요. 근데 처음에는 쳤어요. 명령어 치고 스크립트도 만들어서 실행하고 뭐 했어요. 스킬은 아니지만 뭐 그 실행할 때 보면 우리가 뭐 터미널에서 실행하려면 항상 뭐 커맨드처럼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옵션도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건 지금인데 잠깐만 또 돌아가서 네. 이제 1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이거 만드는 딱 네. 시점이 됐어요. 이걸로 이제 좀 비즈니스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연결은 좀 어떻게 하신 사실 거예요? 계속 LLM 옵스를 팔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안 돼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SI도 이제 조금씩 팔려고 했었어요. 이거 해야 되는구나. SI를 판다는 거는 그러니까 SI 수주를 해서 이제 사람 네. 보내가지고 껴가지고 네, 가서 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이제 그래도 솔루션을 좀 묻는 게 좋으니까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계속 해요. 어쨌든 네네네. 뭐 LLM 옵스를 확장해서 합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이제 안 합니다. 1년 전. 네, 1년 전 그러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때부터 저는 팀원들한테도 얘기한 게 이거를 코드 에이전트를 하더라도 LLM이 있어야 되잖아. LLM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LLM은 누구 걸 써요? 빅테크 걸 써야 돼. 빅테크 거 비싸잖아. 더 비싸질 텐데. 그럼 누구 걸 쓰지? 근데 오픈웨이트 모델들이 이제 그때 사실 그때 제가 만들 때부터 오픈웨이트 모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각광받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 오픈웨이트 모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오픈웨이트 모델이 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구글이나 그 오픈 AI에서 API의 과금한 모델 말고 그러니까 일종의 오픈 소스 같이 학습한 내용, 그 우리는 웨이트라고 하거든요. 가중치라고 한국말로 가중치라고 하는데 그쵸. 그거를 공개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내 PC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GPU에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런 모델들이 예전에도 있긴 했었어요. 되게 희귀하지만 있었습니다. 그런 모델을 보고 저 모델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때도 했어요. 사실은 쓰면은 될 것 같은데 근데 GPU가 없네. 그래서 근데 GPU가 보니까 내 PC에서 돌 정도의 그런 모델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생각했던 게 그러면은 얘를 튜닝을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튜닝을 해야 되는구나. 오픈웨이트 모델을 가져다가. 네. 그래서 그러면 이 튜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튜닝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코드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그 LLM 쓸 거잖아요. 에이전트에서 쓰고 뭐 그 당시에는 코드 에이전트가 잘 될 거라 생각도 안 했으니까. 이거 에이전트를 할 때도 고객한테 튜닝을 해준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오픈웨이트를 결국은 뭐 프라이빗하게 쓰는 이제 회사들은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그래서 튜닝을 하려고 보니까 이 LLM을 평가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튜닝하려면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평가해요? 그쵸. 네. 그 당시에도 그게 고민이었고 네. 모든 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여전히 그게 고민이에요. 여전히. 네, 근데 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해답을 다 알아요. 그 당시에 해답을 아는 회사는 많았겠지. 구글은 알았을 거고 오픈 AI는 알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저도 이제 얘네 걸 훔쳐보면서 막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가능하겠다. 우리도 해야 돼. 이 구조를 일단 맞춰놓고 고객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결과적으로 니네가 쌓은 데이터로 모델을 튜닝해서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붙이면 좀 나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 생각 언제 몇 월 달에 한 거예요? 그 코드 에이전트 만들면서 한 거예요. 계속 만들면서.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코드 에이전트는 별게 아니라 팀 생활이니까 회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 튜닝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델 평가도 해야 되고 튜닝도 해야 돼. 그렇게 간 건데 모델 평가 관련된 제가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어요. 그 어떻게 당시에. 평가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되게 궁금하죠. 근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GPT가 환각이나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네. GPT를 너무 많이 썼으니까. 네. 지금은 재미나게 저도 많이 쓰지만 너무 문제야. GPT가 거짓말도 하고 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는 프롬프트 인젝션을 애초에 그 2025년 2월달 3월달에 시도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원래 그런 걸 만드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그 궤적이 거의 같아요. 그러네요. 네. NLP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NLP가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 하던 사람이니까 궤적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막 이것저것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도 하고 환각도 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죠. 보통 그렇게 쓰다 보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연구하거나 만들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많이 해보죠. 그럼 튜닝까지 하려고 생각하면 테스트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멍청하게 만들어 볼까? 멍청하게 만들어 볼까? 아니면 거짓말을 훨씬 더 잘하게 만들어 볼까? 아니면 뭔가 성적인 표현을 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시도를 하는데 되잖아요, 얘가. 됐거든요. 네. 지금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되는 애들이 있는데 문제다. 이거를 막는 걸 일단 먼저 튜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일 먼저 튜닝해야겠다는 거는 기업용 맞춤형으로 튜닝할 때 필수적으로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 기업이 어찌 보면은 되게 그 멘트를 또는 그런 포인트를 좋아할 것 같은 게 얼마나 좋아도 중요한데 리스크를 얼마나 이걸 내가 기업에서 사전에, 이 LLM과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전 되게 아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안 돼 있으면 당장 내가 성적인 표현하게 지금 제가 저번에 소버렌 AI 나오고 그 솔라 그러니까 업스테이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머신러닝 시절에 그런 향수가 있어요. 그 텐서플로우 코리아 향수가 있어서 업스테이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업스테이지 모델을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해봤죠.
업스테이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소브레 AI 나왔고 그게 1월 언제쯤이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웨이트를 공개하고 이제 허깅페이스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해서 올해 1월 맞나요? 올해? 올해였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맞아요. 예.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그래서 프롬프트 인젝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테고리가 성적 표현이야. 예. 그래서 어렵구나 그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아 그냥 재밌었어요. 네. 오케이. 일단 저의 모든 건 약간 재미로부터 출발하는 오케이, 성향이 좀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재밌잖아요. 네. 파급력도 크고 설명해도 편하잖아요. 아 하는 그렇죠, 거보다. 그렇죠. 뭐 사람들은 뭐 돈 후킹하네. 거래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후킹하네 훨씬. 훨씬 후킹하잖아요. 네. 해가지고 갑자기 얘가 갑자기 섹시한 요녀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다. 네, 재밌죠. 그걸 이제 시도를 해서 섹시한 요녀. 근데 안 막아놓은 거야. 안 막아놨어요. 안 막아놨어요. 아. 여러 가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어쨌든 자체가 그 가중치를 그렇게 세팅하거나 아니 실제로 이제 그렇게 우리는 SFT라고 그러는데 트레이닝을 그런 방식으로 해줘야 돼요. 뭐 DPO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지만 그 중에 이제 뭐 되게 쉽게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고 이제 하는 거 약자거든요. SFT가. 네.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줘야 돼요. 뭐 그 이후에 뭐 DPO도 있고 GRPO 등 되게 많아요. 아래에 그러니까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강화학습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우리 입장에 덮어 씌워준다 그래요. 그거를 발현되지 못하게 계속 덮어 씌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안 해놓은 거예요. 할 시간이 없었겠지 사실 그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해놨고 심지어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앞에서 차단하는 역할도 일단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는 건 뭐 업스테이지가 나라에서 돈 받고 하는 일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뭐 그런 시간이 없어서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계획이 돼 있겠죠. 예, 그거를 뭐 처음부터 이제 큰 사업이니까. 계획하고 이제 하진 않았었겠지. 오케이. 이제 서비스 한다라는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안 막아질 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걸 설명하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리스크를 바로 네, 알아버렸으니까. 그거를 이제 막는 방법, 튜닝하는 방법, 뭐 아까 말한 뭐 RL로 이제 덮어 씌우는 아래 방법, 그 강화학습. SFT로 덮어 씌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프로타입 그러니까 솔루션 같은 걸 잠깐 만들어요. 금방 만들지 뭐 이제는 뭐 눈 감고도 만들잖아요. 금방 만들지. 또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퀄컴 행사 때 시연을 합니다. 제가. 오. 퀄컴에 저희가 2025년 QAPI 아시아 태평양 12개였나 13개였나 유망 스타트업에 꼭 뽑히거든요. 네. 오.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뽑혔어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그 모바일 칩셋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들어봤어요. 갤럭시 네. 지금도 갤럭시에 탑재가 돼 있는데 갤럭시의 좀 고사양 핸드폰에는 거의 다 퀄컴 스냅드래곤 칩셋이 박혀져 있어요. 네네네. 그게 칩셋이 되게 재미난 게 안에 CPU도 있고 컴퓨터처럼 CPU도 있고 GPU도 있고 어머. 심지어 요즘에 NPU라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있어요. 세 개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난리 난다. 네. 그거를 가지고 라마지 그때 당시에 라마 3.1 아, 8빌리언짜리를 올려서. 거기 올립니다. 그런 시도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에 제 말고도 해외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근데 한국어로 된 버전이 없었던 거야. 아하. 이거 봐라. 아하. 한국어 튜닝하고 요런 그 프롬프트 인젝션 튜닝을 약간 해서 올려서 아하. 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퀄컴에서 뽑았어. 뽑혀서 네, 오케이 네, 발표를 네, 그때 그래서 네, 하셨다. 네, 했죠. 퀄컴에서는 어허. 자기네 그 NPU나 GPU나 이런 CPU에서 도는 모델을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죠. 당연히 자기네 그 하드웨어 네. 그 생태계를 넓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퀄컴의 그 타이완 대만에 퀄컴 기술지원 팀이 있어요. 거기랑 같이는 뭐 1년 동안 그걸 같이 야. 합니다. 네. IT센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그럼 좀 더 IT센도 제가 느끼기로는 네. 제가 IT센을 알게 된 이유는 MPU 실증 사업 때 좀 네. 줄 서려고 이제 네. 줄대다가 알게 된 건데 네. 그런 거에 관심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런 게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코드 에이전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그쵸, 없잖아요. 직접적으로는 네. 그래서 계속 생각했던 게 이런 쪽으로 기술을 집약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근데 코드 에이전트는 사실 다른 데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터진 거예요. 터졌다고 얘기하기 좀 뭐한데 뭐 어쨌든 네, 어쨌든 지금은 그걸 메인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영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발생한 거예요, 사실.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근데 아까 이 평가를 왜 얘기했냐면 그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IT센한테 제가 이제 피칭할 때 하기 전에 그래서 IT센에 피칭하러 왔을 때는 그 아이템이 평가 아이템이에요. 네. LLM 평가 아이템, 뭐 에이전트 평가 아이템 이런 네.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가서 해서
선발이 돼요. 근데 막상 선발이 되고 가서 이제 한참 그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요라고 해서 제가 시연을 해요. 그러니까 시연 시연 이런 게 데모를 있는데요. 데모를 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랑 데모를 해요. 계획에 없던 시연이에요. 네, 그러면? 계획이 없던 거예요. 어머, 네. 흥미롭네요. 네. 이런 거 해요. 왜냐면 IT센은 SI 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SI로 큰 업체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IT센은 이게 정말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우리 코드 에이전트, 코드 아이디지 어떻게 보면 그쵸, 아이디. 아이디죠. 코드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코드를 이제 수정하고 편집하는 이런 환경 네. 툴 네. 여기 아이디라. 이게 거의 뭐 자동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커서 같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이 왔죠. 그 당시에 이제 클로드도 약간씩 이제 쓰던 시절이긴 했었어요. 네. 잘은 1년 전, 아니지만 1년 1년 전. 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동작한다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연을 합니다. 어머. 네. 근데 그때도 에이전틱하게 돌았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행이 돼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팁스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팁스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풀립니다. 사실 회사에 멋있다. 돈이 없어서 저는 되게 그 이후에 굉장히 그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회사를 계속 어떤 방식으로 유지해 줘야 되잖아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러면 이제 뭔가를 프로덕트를 계속 쌓거나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데 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마찬가지지만 저는 기간이 더 기니까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근데 끝까지 끌고 가서 이거를 무조건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게 그런 게 일종의 저한테는 약간 사업이 스킬 같은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뛰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뛰러 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공동 창업자니까 내가 이들의 생계까지는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도 이제 바꾸고 저는 이제 돈벌이 하러 갑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SK 와서. 하이닉스 프로젝트를 해요. 프리랜서로. 한 기천만 원 벌고 오셨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벌긴 했죠, 사실은. 네. 그렇구나. 네. 프리랜서 하면 돈 많이 벌죠. 지금도 사실 프리랜서 하면 돈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제 컨텐츠 네. 중에서요. 네. 제가 이거를 네. 이제 저도 이 바이브 코딩 하기 전에 이제 네. 했던 거로 저도 이제 1년 동안 알거지가 되니까 네. 잠깐 반짝 뛰었던 잠깐 게 뛰었죠. 2달 네. 동안 이제 맞죠. 3,500만 원 뭐 그렇죠. 이거를 역시. 했는데 네. 그리고 뛰고 나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를 알려주는 거를 하자 이렇게 좋은 한 거거든요. 생각이에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래도 뭐 하여튼 뭐 그건 거죠. 지금 개발자들은 네. 이제 가능하죠. 뭐 네. 떨어지면 뭐, 뛰어오면 네, 되니까라고는 한 뛰어오면 게 근데 그게 이제 네. 단위가 다르네요. 어쨌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 끊어가지고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뛰고 돌아오셔서 이제 뛰고 이제 돌아오려고 한 쯤에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되게 재밌죠. 와 진짜 신기하죠. 되려면은 되려면 그렇게 돼요. 취미로 시작했던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가서 그냥 그 아이템을 피칭한 것도 아니에요. 평가 아이템이에요. 가려고 했던 게 이제 에이전트 빌더 뭐 이런 거 네, 빌더에다가 LLM 옵스나 LLM옵스나 하다가 이제 우리가 차별 좀 있어야 되니까 튜닝해야겠다까지 간 거예요. 그럴 땐 튜닝하려고 했더니 평가가 여기 핵심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런 걸 하는데요라고 했는데 그걸로 이제 네, 네. 알아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쪽도 이제 필요하고 다 베이스가 다 있으니까. 당장 필요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작년 그러면은 네. 하반기 좀 가을 맞습니다. 정도 네. 했었을 것 네, 같고 연말 연시에 그래도 네. 따뜻하게 보냈죠. 26년에 네, 대한 되게 좋았어요. 기대로 네, 이렇게 굉장히 좋았어요. 보내셨겠네요. 다들 거의 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건 네. 감동이에요, 이런 건. 네. 지금 뭐 어쨌든 뭐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을 이제 네. 하는 걸 이제 26년을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기점이죠. 한번 네. 기점으로 해서 쌓아가시기 네.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와 네. 20년의 스토리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올해 목표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일단 온프레미스 씬에서는 온프레미스 제가 일단 제 네. 구독자들이 네. 개발자는 한 3분의 1, 3분의 2가 일반인도 일반인 계시니까.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게 뭐랑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온프레미시스예요.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 온프레미시스, 온프레미시스인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온프렘이라고 온프렘, 얘기를 온프렘.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내 컴퓨터에서 돌아야 돼. 네. 네. 인공지능이 내 컴퓨터에서 돌면 그 온프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로컬에 있는 PC가 아니라 어떤 서버 환경에서 도는 걸 주로 이제 온프렘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내 컴퓨터 돌아서 온프렘이긴 하지.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뭐 돼요. 어쨌든 납품해주는 그 조직 내에서 돌면 네, 네. 그망 안, 그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야 돼요. 완전 납품형.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이 온프렘이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 편할 것 오케이,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온프렘에서 네. 계속 온프렘 시내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쪽 영역에서는 올해는 아마 적어도 저희가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된 프로젝트가 한 3-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죠.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그런 큰 회사들입니다. 아,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그거 그 온프렘에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네. 온프렘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대표적으로 보안 같은 이슈들이 보안 이슈도 있고 네. 내재화해야 되는 이슈, 아, 자산화해야 되는 그렇죠. 이슈가 자산화해야 있죠. 되죠. 그들 재무적으로도 입장에서는. 다 자산화가 돼야 자산화가 되니까. 돼야 되고 그걸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외부에다가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유출될 그렇죠.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기 여러모로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안 안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것을 이제 올해의 뭐 어떤 목표라고 하면은 일단 말씀하신 그 누구나 들으면 하는 기업들에서 저희는 한 올해 한 뭐 잘 되면 한 10군데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네. 10군데가 네. 도입이에요, POC예요, 뭐예요? POC도 섞여 있고 도입도 있고 직접 아, 도입도 있고. POC는 이제 요거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맞아요. 간보기. 검증하는 거. 예, 검증. POC는 이미 작년에 하나를 했고요. 야, 네. 가을에 그래서 가지고 농협에 한 POC. 농협 네. 바로 하나 네. 하셨구나. 했죠. 올해 POC 본 도입 포함해 가지고 한 10개 네, 정도. 올해도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도 되는 POC가 이제 삼성증권 POC. 예. 네,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유명해지는 초입에서 제가 지금 팟캐스트 인터뷰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사실 강하게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26년 전까지 저는 한 2013년부터 이제 일을 해왔다 보니까 삽질의 연속이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뒤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잘 됐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또 스토리를 한 20년짜리를 들었다 보니까 네. 되게 울림이 있는 거. 이거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에도 제 댓글 같은 거 보면요.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런 좀 이제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고 하다가 이제 빛을 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모습을 되게 감동 깊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토니님의 이런 얘기가 되게 좀 그래도 전달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고요. 올해는 좀 그렇게 해본다 쳤을 때 조금 뭐 중기 한 3, 4, 5년 정도 한 2030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어떤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아 잠깐만 저 2호라고 하는 채널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한 대표님이 3년 전에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될 거야. 개같이 망했다가 다시 올라서 3년 후에 이런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사실 그렇게 우리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모르죠.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전 망한다라는데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망한다라는 게 확률이 더 높은 것 같고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저는 되게 뛰어난 사람들 엄청 많이 보고 왔거든요. 여전히 그 뛰어난 친구들이 필드에서 뛰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름 되면 유명한 사람들 후배들도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거 사실은 저는 사업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그냥 뭐 럭 같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럭 같은 건데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그 럭에 의지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고 뭐 잘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느끼면서 하는 게 좀 더 이게 좀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꺾이는 없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게 성공을 하면 운이 좀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뭐 실패라는 것도 사실 개념에서 없어진 지 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듣다 보면 왠지 이제 되게 그러니까 고달팠던 시절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좋은 경험이고 재밌는 경험이다라고 생각은 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쨌든 아까 말했지만 이게 다시 역산하다 보면 오히려 그 뭔가 성공하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혔을 때는 오히려 더 힘들고 그냥 뭐 여유롭게 뭔가 인생을 좀 즐길 때는 좀 더 경제적으로 편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역산하면 그래. 심지어 희한하게.
그래서 그런 생각은 이제 많이 들지는 않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면 아 돈을 많이 벌었구나. 뭐 근데 그게 성공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예. 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이런 상황이 네. 바로 그 네.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저로서는 드려야 했던 질문인 것 같고 네. 들었으니까 제가 들음으로써 제가 지금 생각이 많이 네. 또 많이 정리가 되는 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3년 뒤나 2년 뒤나 네. 1년 뒤나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흐름의 연속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되게 드는 네.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네. 오늘 제가 보기에는 네, 절대 1분만 하고 1분 하고 해야 될 네. 것 같고 네. 제가 시간상 봤을 때 네. 사실 우리의 메인 주제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주제가 세 개가 더 남아 있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메인 한데 주제는 사실 더 짧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사실 네. 저도 제가 얼마 전에 3시간짜리 강의 영상을 올렸는데 네. 그중에 1시간이 제 그 소개였더라고요. 그리고 메인이 3개였는데 그게 이제 2시간 이렇게 되는 거 봐서는 뭐 또 이렇게 역산하면 한 번 추가가 아니라 2번 추가할 수도 뭐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메인 주제가 또 재밌으면 또 부르시겠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준비했던 게 어쨌든 잠깐 돌이켜 보면은 이제 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토니님이 이 앞으로 앞으로 맞아요. 이제 앞으로 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3년님 이제 얘기해도 돼요. 사실은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토론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쵸. 그 얘기를 해야죠. 예, 요걸 짧게 얘기하는 것도 길 시간 좀 여유를 네, 두고서 네, 네.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우리 같습니다. 개발자분들, 네. 비개발자분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담당자분들 또는 오너분들 이런 이제 뭐 다양한 분들에게 이제 전할 수 있는 내용들 좀 나눠가지고 네. 한번 다시 팟캐스트로 인사드리는 시간을 한 번 더 네. 가져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진행 너무 잘 네,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었고 술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재밌는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재밌는데요. 네. 복귀도 되고 네. 이게 사실은 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연도가 약간씩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연도가 좀 있긴 하네요. 복귀도 좀 해본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뭐 이러고 또 술 마시면 더 좋은데. 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에보로 가셔야 되잖아요. 에보로 네, 가야 되기 네.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네. 좋겠고 오늘 팟캐스트는 그럼 여기서 네, 마무리해 하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뵐게요. 네. 네.